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지만 대북 지원은 마이웨이식으로 홀로 가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논란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큰일인데요. 이거 대북 제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대한민국이 마이웨이로 홀로 이거 풀겠다. 나 단독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과 마찰이 아주 심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 NSC 회의에서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미국 간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완전히 결렬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 정부가 중재자 역할 이런 그 입장하에서 이 미국 간의 회담이 잘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제 물거품이 현재로서는 돼버린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물거품이 된 미국 정상회담이 다시 정상적인 그런 대화의 틀로 돌아오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재자 입장에서 이걸 다시 중재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재의 노력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국제사회는 바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제재를 단단히 조이는 것이다. 그쵸. 이것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예요. 예. 이거는 뭐 작년에 우리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도 제재 풀었다가 만약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제재하면 될 거 아니냐. 예. 종전선언 했다가 안 하면 다시 또 거두면 될 거 아니냐. 예. 이걸 미국에서도 얘기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렇게 막 그 북한과 같은 맥락, 즉 선 비핵화가 아니라 선 제재 완화가 꼭 필요하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메아리 쳐주지 않았어요. 작년에 얼마나 고립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작년에 철저하게 그렇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제재 완화를 먼저 해야 된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작년에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간의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고 해서 똑같은 레파토리를 지금 갖고 나와서 지금 국제사회에 호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검토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과연 먹힐 것이냐.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회담장을 걸어 나온 것이 아주 잘했다. 이건 공화당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다 박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수친다는 의미는 제재를 비핵화에 선행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를 먼저 김정은이가 약속해야만이 제재를 풀 수 있다는 미국 내 그리고 국제사회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제재를 풀 수 있는 그런 소재 자체가 너무 덩치가 커요. 예. 뭐냐?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그 다음에 뭐 철도 도로 같은 남북 경협사업인데 이거는 아무리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재를 안 풀고 회담장을 나온 게 잘한 거야.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입장은 겨우 지금 중재 역할밖에 안 하는 상황에서 이 미국 내 본류 정치판의 기류를 무슨 힘으로 뚫겠느냐. 뚫으면 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요. 뚫으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한미 공조의 철저한 이탈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 내에서 지난번에 우리 국회 대표단이 갔을 때 펠로시 하원의장 같은 사람이 얼마나 한미 공조 안 맞춘다고 굉장히 화를 냈잖아요. 그냥 나중에 그랬다는 거 아니야? 얼굴까지 불까면서 내 말이 제발 틀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비건도 그랬잖아요. 제발 한미 공조를 맞춰달라. 그리고 남북관계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속도는 비핵화하고 속도가 맞춰서 나가야지 너무 앞서가지 말라. 이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 경협, 아까 말씀드린 개성공단, 금강산, 다른 많은 사업들 있잖아요. 이거를 제재의 말로는 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해보라 했지만 제재의 틀 안에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인을 주는 거예요. 김정은이한테. 지금 미국 의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재를 손 하나도 안 대가지고 협상장을 나온 것이 잘했다는 거 플러스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제재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리 가드너 같은 상원의 동아태 소위원장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외교적인 압박, 그 다음에 군사태세의 강력한 활용 이런 것까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랜 B까지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어렵다. 이거는 곤란하다. 이거는요. 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설령 NSC 회의를 하면 저도 NSC 회의 많이 참여해보고 보고서도 많이 썼는데요. 언론에 공개할 부분이 있고 공개 안 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에서 이 난국을 이렇게 깨고 정상적인 대화의 틀로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서는 대외적으로
만약에 국제사회와 미국에 좋은 신호를 주기 위해서 공개할 내용이 있고, 아니면은 오히려 공개가 되면은 여론에 좀 그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리에 우리 관료들 사이에서만 연구할 게 있어요. 그러면 설령 개성과 이런 금강산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요, 언론에 안 나오게. 지금 언론에 다 나와가지고 이거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저는 이거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국이 이렇게 너무 앞서 나가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잖아요. 김정은이를 딱 쪼여가지고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가 한국 언론 같은 데서는 스몰 딜, 빅 딜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막판에 볼턴이 지금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했지 않습니까? 빅 딜을 딱 시도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현 정부가 빅 딜을, 미국 정부가 현장에서 김정은한테 빅 딜을 들이밀 것이다, 이것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짐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죠. 예. 그러다 보니 그 못한 것도 지금 문제인데, 지금 이런 판국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남북 경협을 말하자면 제재의 틀 안에서 잘 연구해가지고 미국 간에 다시 대화의 다리를 놓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 연구하라? 이거는 이건 비공개에 연구해야 돼요. 연구해봐야 갈 데가 없습니다. 나올 없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한미간에는 지금 워킹 그룹까지 구성돼 있잖아요. 예. 워킹 그룹 비건이 지난번에 와갖고 청와대 가고 들랑달랑 하면서 만드는 게 워킹 그룹이잖아요. 워킹 그룹에 올려가지고 알려지면 오히려 우리한테는 손해다.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기업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말이죠.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이거 이렇게까지 서두른 이유가 뭘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코 깬 거 아닌가. 북한에 이렇게 지원을 할 수뿐이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 공개가 될 것이 있고 공개가 안 될 것이 있어요. 이런 거는 언론에 공개돼가지고 괜히 의혹만 받고 비판의 소지만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군사합의서도 어떻게 잘 이행되게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언론 보도를 내용을 보면. 지금 그러면 남북 군사 문제도 작년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이제 대북 안보 태세, 이 군사 태세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마이너스 측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보수단체들도 많은 비판을 해왔고, 특히 예비역 장성들도 엄청난 그런 그 이벤트를 통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높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미국에 돌아가자마자 한 게 바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키 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영구히 중단시키겠다 이러면서 돈 말이지 그 수억 불 드는 훈련을 왜 하냐, 그거 내가 오래전에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한미 연합훈련이 없는 주한미군, 이거 의미가 없는 거고, 한미 연합이 훈련, 한미 동맹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데, 지금 군사합의서를 철저히 잘 이행하고,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군사합의에서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우리 안보태세의 그렇죠. 취약점을 조성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거를 잘 찾아내가지고 남북 간의 군사 공동회의를 열든지 군사 회담을 열어서 그런 거를 보완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 안보에 허점이 없도록. 왜냐?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한국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 3월에 갔을 때만 해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3월에 갔을 때 처음부터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할 것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포기한다고 봤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런 걸 다 잡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 잡아봐가지고 보완책을 강구해야 되고, 이번 협상에서 이제 김정은이가 보니까 정말 이걸 핵을 포기 안 하겠구만. 그럼 우리는 어떤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느냐? 한미 연합훈련을 재개하고 한미 공조를 더 강화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걱정됩니다, 솔직히. 이거 뭐 걱정되는 상황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업까지 타격을 받는 그런.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작년에 이런 뭐 평양에 아까 참 그 좋은 지적인데, 우리 기업들이 그것도 4대 재벌 총수들이 갔잖아요. 4대 재벌 총수가 북한에 정상회담을 갈 때는 이제 정상회담 사장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청난 오해를 받아가지고 미 재무부에서 직접 경고하겠다고 나서고, 또 은행들이 말이지 막 남북 대화 국면에서 개성공단에 지점 세우네, 무슨 금융 상품을 하네, 그러니까 그거 다 체크해가지고 하지 말라 엄정하게 사인 넣었잖아요. 왜?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미 공조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 잘 알잖아요. 특히 대북 제재에 있어서 중국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이 제재를 잘 안 지키면 이거 제재 다 물 건너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의 위신에 이거 체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꽉 잡아놔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은
신호를 줌으로써 미국에도 힘이 빠지게 하고 김정은한테 기대를 잔뜩 줘가지고 민족공주 좀만 잘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양보하겠네 이런 잘못된 오판을 주면 거꾸로 미국 회담이 더 늦어진다. 판을 아무리 급하다고 실 동해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못 쓰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참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이제 8만 가겠습니다. 예. 저희보다 더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 안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안보방송 많이 해야 되겠다. 예. 기대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정말, 큰일 났는데, 이거 진짜. 이러다가 삼성, 현대, LG, 세컨더리 보이 곧 걸리게 되는지, 이거 걱정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까지 미국과의 공조를 어기면서 북한에다가 지원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 깼다? 이게 정답 같은데요. 코가 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리십시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동그란 구독 버튼, 신의 한수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